한국 여자랑 결혼 못하면 베트남 여자랑 하면 된다? 형님들, 이 생각 진짜 위험합니다. 농담 아니라 인생을 건 도박이라 생각하면 됩니다. 베트남 거주 6년차 국결한 김꽃마입니다. 요즘 유튜브 보면 무슨 국제 커플, 무슨 패밀리, 젊은 신부는 하루 종일 짤짤 웃고 남편은 행복합니다 이런 것만 반복하죠. 보면 이런 생각 들 수도 있어요. 아, 국제 결혼이 답이네. 한국에서 결혼 힘들면 국결하면 되네. 근데 형님들, 댓글창 한번 내려가 보십시오. 돈 때문에 결혼한 거다. 국적 따자마자 도망간다. 남자가 순진해서 돈 다 털리고 버려진다. 이런 댓글들이 단순히 열등감에서 오는 악플일까요? 물론 무지성 악플러도 있지만 실제 사례가 있기 때문에 나오는 말입니다. 오늘은 왜 이런 문제가 생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하면 국제결혼의 성공 확률을 올리는지 같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국제결혼 관련 영상 댓글들을 보면 항상 이런 말이 나옵니다. 사랑이 맞냐? 돈 때문에 결혼한 거 아니냐? 솔직히 말해봅시다 형님들. 10살 20살 어리고 말도 안 통하는 외국인 여자가 왜 형님들 만나겠습니까? 적어도 70%는 돈 때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문제는 이게 전혀 나쁜 게 아니거든요. 돈으로 결혼하면 나쁜 거라고 여겨지는 이런 사회 분위기가 형님들을 의기소침하게 만드는 거죠. 일단 돈 때문이라는 거를 부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인정하십시오. 베트남 신부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안정되어서 베트남에 있는 가족을 부양할 수 있고 자신의 미래가 보장된다고 느끼면 자연스럽게 사랑과 신뢰는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국제결혼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결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돈 얘기하면 사랑이 깨진다면서 아예 돈에 대한 대화를 하지 않는 경우거든요. 신부는 형님들의 안정적인 경제 상황을 기대하고 왔는데 갈수록 생활 수준이 낮아지거나 베트남 가족들에게 송금도 못하는 상황까지 되면 불안감이 생기겠죠. 그래서 미리 재정적인 계획을 소통해야 합니다. 한국에서의 생활 수준, 베트남으로의 송금 금액, 그리고 어떨 때는 송금이 불가능한지 등등 돈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계획을 세워서 공유하면 형님들에게 신뢰가 생길 겁니다. 다음으로 결혼 생활엔 관심 없고 남자에게 돈만 뜯어내려는 속셈이라는 댓글도 많죠. 이건 상대를 제대로 검증하지 못해서 발생되는 상황입니다. 잘 보세요. 상대방과 화상통화나 메시지를 통해 연락을 하겠죠? 어쩔 때는 연락이 되는데 수시로 연락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치게 빠른 결혼을 압박하고요. 페이스북 계정도 없다면서 거짓말하거나 가짜 계정을 보여주죠. 그럼에도 일부 형님들은 우리 애기는 그런 사람 아니야 이러면서 확신을 갖습니다. 형님들, 상대방을 검증하는 건 사랑을 의심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사랑을 지키는 거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지인이나 가족을 공개할 수 있는지, 페이스북에 가족과 함께 찍은 사진이 있는지, 경제관과 자녀 계획은 어떤지, 이런 최소한의 검증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거 검증 안 되면 국제결혼이 아니라 어떤 결혼도 위험합니다. 그리고 댓글 중에는 남자를 욕하는 글도 많아요. 국결하는 사람들은 그 나이까지 결혼 못한 이유가 있다면서요. 슬프지만 인정할 건 인정할 수 있는 자기 객관화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부족한 걸 알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죠. 몇몇 형님들은 이런 생각합니다. 내가 부족해서 한국 여자는 못 만나도 국제결혼을 할 수 있잖아. 이거 진짜 책임감 없는 생각입니다. 형님들 스스로 생각해 보십시오. 성격 문제, 책임 회피, 경제적인 무능, 가족 문제, 어떤 게 해당되십니까? 해당되는 게 있으면 고치려고 노력해야 하는데 자기 단점을 국제결혼으로 덮어버리려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국제결혼 전에 자신이 어떤 신랑이 될 수 있는지를 꼭 점검해야 합니다. 혼자 살아도 문제없는 생활력, 갈등 시의 대화 능력, 경제 계획, 가족과의 관계, 스스로 하자가 있다고 생각되면 그걸 고치면 되는 겁니다. 근데 하자가 있는데도 국제결혼에선 상관없다는 마인드로 나오면 큰일 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 신부가 도망가는 이유 중에는 여러 이유가 있겠죠. 근데 형님들이 해결 가능한 부분이 있어요. 고부 갈등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형님들, 고부 갈등은 한국 부부도 힘듭니다. 국제결혼이면 갈등 난이도 3배까지 올라가고요. 왜냐? 말도 다르고 문화도 다르고 거기다 시대까지 얹히면 외국인 신부는 도망갈 구멍이 없습니다. 가장 위험한 조합이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마마보이의 통제적인 시어머니입니다. 이거 작살납니다 정말. 여기서 남편이 엄마 말도 맞고 네 말도 맞아 이러는 순간 이미 결혼 주황불이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국제결혼에서 남편은 중립이면 안 돼요. 특히 나이 차이가 많이 나면 무조건 아내 편이어야 합니다. 이거 자신 없으면 결혼하면 안 됩니다. 해결 방법은 하나입니다. 결혼 전부터 선을 그으십시오. 합가 여부를 명확히 하고 시댁이 어디까지 개입할지 정확히 하세요. 특히 생활, 육아, 경제권에서 시어머니가 얼마나 관여할지를 미리 정하십시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남편의 역할입니다. 고부 사이에 중재자 역할을 하면 안 돼요. 둘을 위해서 통역을 해주고 아내를 보호해야 합니다. 이거 못하면 형님들이 신부를 괴롭히는 구조를 직접 만드는 겁니다. 어머니는 당연히 서럽겠죠. 근데 언어도 안 통하는 나라에 온 이제 막 사회에 내던져진 20살짜리 소녀입니다. 자기 남편 하나 믿고 온 거라고요. 신부가 도망가는 이유 또 찾아볼까요? 한국 남편 중에 아내를 직원 취급하는 경우 많습니다. 이건 저도 실제로 많이 목격했어요. 신부 입장에서는 꼼짝 못합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경제권을 쥔 경우에 자주 나오는 상황이죠. 이건 결혼 문제라기보다 권력 문제예요. 그러다 보니 남자 쪽에서 돈 관리하고 일 시키고 소비도 통제하고 하는 겁니다. 사실 이건 부부 갈등이라기보다 인권 문제입니다. 외국인 신부는 처음부터 약자입니다. 언어도 안 돼. 체류 신분마저 남편에게 의존해. 경제 활동도 제한돼. 가족이나 친구도 주위에 없어. 이미 남자가 통제하지 않아도 힘든 상황이에요. 근데 여기서 통제까지 들어가니까 심리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해서 도망가 버리는 거죠. 그냥 다 버리고 베트남으로 다시 돌아가면 가난하긴 하겠죠. 근데 가족과 친구들이 있잖아요. 이거 해결 방법 의외로 간단합니다. 의도적으로 힘의 균형을 만들어 두십시오. 개인 통장 만들어주고 얼마 이하 소비에는 관여하지 마십시오. 한국어 공부와 관련된 교육비는 아끼지 마시고요. 노동, 체류, 보험 이런 필수 사항들에 대한 정보도 알려주십시오. 평생 함께할 동반자잖아요. 그럼 신뢰를 쌓아야죠. 저도 이해합니다. 불안하기 때문에 통제하고 싶은 거죠. 근데 그 불안하다고 통제하면 해결 안 됩니다. 오히려 도망치게 만드는 거예요. 다음으로는 신부 입장에서 스트레스 1순위죠. 바로 언어 문제입니다. 요새 시대가 좋아져서 어지간한 건 번역기로 소통이 가능합니다. 근데 미묘한 감정 소통 능력은 번역기로 해결이 안 돼요. 대부분의 신부는 20대 초반의 소녀겠죠? 감정 변화가 매우 많은 시기입니다. 짜증도 쉽게 내고 좀만 슬프면 울고 머릿속에는 걱정이 가득해서 불안하고 그럼에도 한국 생활에 대한 기대는 크고 분명 대화에 이런 감정이 묻어나올 텐데 번역기로는 한계가 있는 거죠. 이 모든 감정을 어울 수 있는 게 곰 같은 남자라고 생각하거든요. 자기 신부랑 기싸움하고 사소한 거 따지고 이런 사람이 아닌 거죠. 그래서 국제결혼 오래 한 사람들이 참고 산다 이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져주는 것도 기술입니다, 형님들. 참는 게 아니라 넘기는 방법을 아는 거예요. 형님들, 여전히 매매혼에 대해 부정적인 인식이 많아요. 오늘 제가 말한 요인들을 인정하는 순간부터 오히려 실패 확률이 내려갈 겁니다. 애초에 감당할 수 없으면 오히려 혼자 사는 게 편합니다. 국제결혼은 결코 쉬운 길이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을 알고 각오도 되어 있고 준비가 되어 있으면 무조건 성공 가능합니다. 오늘 내용과 관련된 경험 있으신 형님들은 댓글로 솔직하게 남겨주십시오. 형님들의 경험이 누군가에겐 아주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